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1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A팀, B팀은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40 또는 50포인트가 주어지는 독서 골든벨에 참여하였다. 현재 A팀은 960포인트, 총 20문제를 맞췄대요. 이렇게. B팀은 16문제를 맞췄고 780포인트를 획득하였다고 한다. 이때 A팀, B팀이 맞힌 40포인트의 문제수의 합을 구하라. 지금 A팀하고 B팀하고 문제를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별개 각각 구하면 되겠네요. 40포인트의 문제수를 합을 구하라 하면 이 40포인트 문제수를 A팀이 맞춘 거를 제가 이거를 X라고 볼게요. X. 식을 한번 써보면 40포인트를 X개 맞으면 총 20문제이기 때문에 이 50포인트는 20-X개가 되겠죠? 점수를 해보면 40X 쓰겠습니다. 식이 40X 더하기 50에 20-X 해준 게 총 포인트인 960 이렇게. 자, 이걸 풀면 이제 여기서 그냥 A, X 40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공 하나씩 지우고요. 전개시켜 볼게요. 암산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5x인데 이거 4x랑 해주면 -x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100 나오죠. 100. 101로 넘어가면 100 빼주면 860. 96이죠? 소리요. 101로 넘어가면 -4 우변화. x 값은 4 이렇게 구해져요. 자, B팀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B팀은 16문제를 맞췄대요. 16문제. 만약에 같은 문제라면 다른 문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제가 B팀 같은 경우는 Y를 쓰겠습니다. 여기 Y, 그러면 여기가 16-Y가 되겠죠. 점수가 45Y 더하기 50에 16-Y 해준 게 총점이 780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 하나씩 지우고요. 요거 이렇게 좀 -5y죠. 4y랑 해주면 -5y고 -y 되고요. 5랑 16이랑 곱해요. 그럼 80인데 80이 1로 넘어가서 -80 돼요. 이거 해주면 -2 y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포인트 만든 문제 수는 여기는 A는 4문제, B는 2문제 더하면은 총 답은 최종 답은 6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6번이요. M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캐릭터 티셔츠를 50% 할인하여 2,55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티셔츠의 정가는 원가의 70%의 이익을 붙여서 매겨진 것일 때 원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가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가격 문제에서 원가를 미지수로 잡는 게 제일 X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원가부터 출발하거든요. 원가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가를 만들고 정가에 뭐가 돼서 할인된 가격이 되고 뭐 이렇게 이익을 붙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X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원가를 X로 잡으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원가가 X예요. 그럼 정가가 이 문제에서 정가는 원가의 70%의 이익을 붙였대요. 그럼 x 곱하기 1.7 하면 된다고 그랬죠? 1 더하기 0.7. 자, 요게 정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50% 할인하여 이 가격에 판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가의 50% 할인한 거. x 곱하기 1.7에요. 1.7x라고 바로 쓸까요? 1.7x에 50%를 할인했죠. 그럼 곱하기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0.50% 할인이 뭐냐면 1 빼기 50%, 10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 하면 이게 0.5 또는 2분의 1 되겠죠? 자, 요게 실제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이렇게 돼서 얼마에 팔았다? 2,55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 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이 일단 요거 소수점 없으려면 10, 여기도 10 곱하면 되겠죠? 100 곱하면은, 여기 소수점 2개가 되면서 2, 5, 5, 0, 2개 되고, 자, 이거는 17하고 5가 되는데, 이런 거면 17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약분을 해주면, 약분 되기 쉬운 거 5부터 할게요. 5, 5, 25, 5, 1은 5 해서 0, 0,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17로 나누면요, 여기 3 곱해보면은 이게 51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약분돼요. 3000. 그래서 원가는 3,000원이 됩니다.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7번요. 최진사 댁에는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 셋의 나이가 모두 2살씩 차이가 난다고 한다. 맏딸의 나이는 막내 나이의 3배보다 6살이 적다고 할 때 둘째 딸의 나이를 구하죠. 둘째 딸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미지수를 이 둘째 딸의 나이로 잡을게요. 이렇게 x로. 자, x를 둘째 딸의 나이로 잡으면 자, 셋 딸의 나이가요. 한 명은 2살이 작겠죠? x-2가 되고요. 맏딸은 2살 많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놓고요.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맏딸의 나이는 그랬죠? x 플러스 2는 막내의 나이의 3배보다 6살이 적다. 자, 막내 나이가 요거예요. 요거의 3배. 3의 x-2보다 6살이 적다.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식 세웠고요. 이제 풀면 되겠죠? 우변 3x, 이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x가 일로 넘어갑니다. 빼주면 2x 되고요. 마이너스 12는 일로 넘어가서 더해줘. 여기 14. x는 2로 나누면 7. 답은 7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8번 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바로 볼게요. 이렇게 자, A, B 지점을 왕복하는데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60, 자, L로 갈 때는 속력이 60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시속 45, 이렇게 45 달렸다.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45분이 자, 적게 걸렸다면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지수를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거리를 x라고 하고요. 단위는 다 킬로미터하고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을 볼게요.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이 60이고요. 거리가 x. 자, 60분의 x 이렇게 되고요. 갈 때는요.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시간이요. 45분의 x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갈 때가 돌아올 때보다 45분이 적게 걸렸다 그랬어요. 자, 이 시간이요. 요것보다 45분이 적게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랑 같다고 하면요. 여기다가 45분을 더해줘야지 얘가 같아지는 거죠. 아니요. 빼줘야 되겠네요. 잘못 말했어요. 자, 이거 빼기 45분을 해줘야지 같아지는 거죠. 이런 거 부호 헷갈릴 때는 속력을 보세요. 속력이 빠르면 어때요?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속력이 느리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오래 걸리는 거에서 시간을 빼줘야 되겠죠. 45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혼자 풀 때는요, 이게 효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기서 풀고요. 만약에 서술형 그러면 해설지 보세요. 해설지처럼 보통 푸시면 되는 겁니다. 서술형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풀 수 있어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풀면 돼요.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그러면 자, 정확히 이제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다. 따라서 식을 세우면 60분의 x가 45분의 x 빼기 60분의 45랑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과정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모를 없애려고요. 60에 비해서 120도 안 되고요. 180은 되겠네요. 자, 180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x는 여기 4 곱하면은 180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4x 그 다음에 이거는 3 약분되면은 3 곱하기 45 되겠죠. 1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면 3x가 해서 4x에서 3x를 빼주면 그냥 x가 나오고요. 이거는 좌변으로 넘어가면 135. 그래서 x는 135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답은요 135 단위까지 써줘야 되겠죠.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요. 길이가 42cm인 철사를 민주와 민엽이가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자, 민주가 가진 철사가 민협이가 가진 철사보다 6cm가 더 길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민주가요, 민협이보다 6cm가 더 길죠? 그럼 이거 민협이의 길이를 x라고 볼게요. x. 그러면 민주는 x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이걸 더한 게 얼마? 4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지수를 잡은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 민주도 같이 잡히고요.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6 더하기 x 더한 게 총 42 이렇게 되겠죠. 다음 2x는 6 넘어가면요 36이 되고 x는 18이 됩니다. 즉 민협이는 18이 되고요. 민주는 6 더한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구하는 게 민주가 가진 철사를 밑변으로 하고요. 밑변으로 하고 민협이가 가진 철사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민주가 가진 게 밑변이에요. 민주가 아까 요거였죠. 여기 18 더하기 6이니까 2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민협이가 가진 거 18이 되겠죠. 자, 이 넓이를 구하라. 넓이는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2로 먼저 나누세요. 얘를 먼저 나눌게요. 2로 나누면 9 되겠죠. 24 곱하기 9 하면은 됩니다. 4, 9, 36 2, 9, 18이니까 21 216 최종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요. 모두 여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 반에서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친구는 전체의 9분의 4, 동생이 있는 친구는 전체의 3분의 1, 언니 또는 오빠가 있고 동생도 있는 친구는 전체의 9분의 2이다. 외동인 친구가 16명일 때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거 다 비율로 나왔죠. 비율로 먼저 구해보고 정확히 또 한번 볼게요. 둘 다 한번 보게 할게요. 일단은 자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학생의 비율이 9분의 4고요. 동생도 3분의 1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겹쳐 있는 부분 있죠? 둘 다 있는 거. 언니 또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 부분은 여기에 비율이 더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자 언니 또는 오빠 합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비율이. 동생이 있는 비율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더하면은 지금 저렇게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은 두 번 더해지게 돼요.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니 또는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는 이 9분의 2는 다시 한번 빼줘야 돼. 이렇게. 빼줘야지 지금 요렇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이외의 부분, 나중에 그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이외 나머지 부분이 자 아무도 없는 거죠. 외동인 거예요. 외동. 바깥 부분이 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 비율을 보면은 이게 9분의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겠네요. 9분의 4, 얘는 3분의 1은 9분의 3이죠. 네, 빼기 2 해보면은 자, 9분의 7에서 2 빼면 5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9분의 5가 누군가 있는 거죠. 나머지가 외동인데 외동은 언제냐면 이 전체에서 얘를 뺀 거 9분의 4만큼이 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동이 차지하는 이 비율은 얼마다? 9분의 4. 전체, 자, 우리 반 학생 수를 x라고 하면요. x 곱하기 9분의 4 해준 게 16명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서 x는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역수가 되겠죠. 16 곱하기 4분의 9. 4약분되고 4, 9, 36. 이렇게 답이 됩니다. 36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해요. x라고 하고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 또는 오빠가 있는 학생이 9분의 4x. 동생이 있는 학생은 3분의 1x. 자, 언니 또는 오빠에게 동생도 있는 학생은 9분의 2x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빼요. 겹쳤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x에서 전체에서 얘를 뺀 게 외동이죠. 요게 16명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풀이면 똑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보겠습니다. 규칙이는 바닥에 놓여있는 숫자 카드로 두 자리 자연수 n을 만들었다.
이때 12자리 숫자의 9배를 하고 1위자리 숫자의 3배를 하여 더했더니 n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 숫자 카드 중에서 n이 될 수 있는 두 카드로 적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를 보니까 두 자리가 있네. 12자리야 숫자의 9배를 하고 1위자리 숫자의 3배를 더했더니 n과 같았다. 두 자리죠? 두 자리를 x 두 번째 자리를 y 이렇게 볼게요. x, y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12자리 숫자의 9배를 한대요. 12자리 숫자 요거의 9배 9x 하고 1위자리 숫자의 3배를 하여 더했더니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요. 이 결과가 n과 같다. 원래 숫자는 이게 뭐죠? 이게 12자리 1위자리니까 10x 플러스 y랑 같다 이거죠. 정리를 해보면 9x를 넘어가면요. 12x에서 빼주면 x가 되고요. y는 1로 넘어가서 빼주면 2y. 그래서 x는 2y. 즉, 여기 x가요. 12자리가 요거의 2배가 돼야 돼요. 2배. 여기는 좀 이제 순서는 정해놓는 게 아니라 컴마가 있죠. 두 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숫자가 나머지 숫자의 2배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되죠. 자, 1번은 2배 하면 되니까요. 2번은 2배가 안 되고 2배 간 게 안 되고 4번도 그 2배 하면 이거 나오죠. 이렇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되는 숫자는 63하고 이것도 21이에요. 12가 아니라. 근데 숫자 2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르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2번요. 다음은 아래 두 수의 합이 위의 수인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면 2 되겠죠. 이런 거. 1 더하기 1, 2. 다 똑같겠네요. 2.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2하고 더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한 거 쓰는 겁니다. 그럼 다 4, 4, 4. 그 다음에 다 4 더하기 4인 8, 8, 8, 8, 8. 이런 식으로 쭉 쓰이겠네요.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인접해 있는 4개의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이렇게 이런 거 더했더니 그 값이 72였을 때 선택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수가 이거죠. 근데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 큰 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좀 불편하다고 했죠. 우리 미지수를 잡을 때는 작은 수. 그래서 어떤 이렇게 가서 마름모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제일 작은 수 여기를 x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마름모가 있을 때 이 자리가 x가 되면 보세요. 여기 x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2x 요것도 2x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여기 되니까 여기는 4x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x, 2x, 2x, 4x 이걸 다 더한 값이 72가 되는 겁니다. 다 더해보면은 9x가 되겠네요. 9x가 72가 되고요. x값은 8이 되겠죠? 8. 근데 문제가 가장 큰 수를 구하라 해서 큰 수는 요 4x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8 대입하면 4, 8, 32. 최종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3번이요. 어떤 공원의 트랙 모양의 산책로를 걷는데 이렇게 트랙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민서는 시작 지점에서 분속 40의 속력으로 걷고요. 이렇게 40으로 걷고 같은 지점에서 서우는 분속 40의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한 명은 일로 45로 간대요. 출발한 지 40분 후에 둘이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산책로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해야 돼. 두 번째로 만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첫 번째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의 특징은 뭐였죠? 간 거리의 합이 이 산책로의 길이가 됩니다. 산책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x라고 하면은 자, 두 거리의 합이 x가 되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x만큼 더 가면 되겠죠. 두 거리의 합이 x만큼 더 가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x의 배수가 될 때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책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속력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만나겠죠. 40분 후에 두 번째로 만났으면요. 자, 20분 후에 20분일 때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40이고 이쪽으로 45면은 둘이 같이 자 1분에 얼만큼을 가냐면 다시 더한 것만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즉 1분에 85m를 가는 거예요. 85m 곱하기 20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공 하나 하고요. 2 곱해주면 또 공에 86, 17 1700m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뭐 요거는 특별히 뭐 미지수 안 쓰고도 바로 풀리는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4번요. A마트에서 1.5리터짜리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고 B마트에서는요. Xml짜리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왔다. 집에 와서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A마트에서 산 것은 오렌지 함유량이 50%이고 B마트에서 산 것은 오렌지 함유량이 35%였다. 두 오렌지 주스를 전부 섞었더니 46.25%의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졌다. 자, X의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문제 설명을 드리면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 퍼센트가 보통 질량으로 따지거든요. 이 부피로 따지진 않아요. 왜냐면 두 부피를 섞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섞을 때 뭐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어요. 이거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현실적인 과학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돌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만약에 1리터고 1리터예요.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럼 2리터가 되냐 이거죠. 2리터가 안 됩니다. 2리터보다 좀 작은 값이 나와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피는 보통 이제 맞진 않는데 그냥 부피 비율로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1.5리터가 있고요. 여기 x 밀리인데 이거 단위가 또 다르죠. 이렇게. 이 밀리라는 건 뭘까요? 밀리.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분의 1. 그래서 보통 단위 앞에 있는 밀리는 뭐다? 1000분의 1. 그래서 1kg, 1kg 그러면 이게 킬로는 1000에 약해요. 1000g이 되는 거고요. 1g 그러면 이게 1000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라는 건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K 이거는 1000을 의미하고요. 이게 보통 이게 1000 단위씩 계속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가 들어가요. 요거에 또 1000분의 1씩. 밀리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요, 단위를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 x값 구하는 거니까 요 x가 있는 밀리리터로 바꾸겠습니다. 1.5리터는요, 자, 1000 곱하면 1500, 1500ml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농도 성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섞어서 결과 이렇게 만드는 우리 소금물 농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마트에서 여기 보면은 1500ml. 근데 요게 자, 오렌지 함유량이요. 자, 50%래요. 50%. 50%짜리 얼마? 1500.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실제 오렌지 양은 자, 1500 곱하기 100분의 50. 50%는 절반이죠. 2분의 1. 그래서 절반이니까 750 이렇게 될 거고요.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B마트에 산 게요. X 자, 밀리리터짜리 오렌지 양이 35%예요. 35%고 x 밀리리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양은요. x 곱하기 100분의 35. 100분의 35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섞었더니 자 46.25%. 자 25%가 나왔다 그랬죠? 그럼 양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여기 15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오렌지 양은 그러면 15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여기 되겠죠? 곱하기 100분의 46.25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같아지면 되겠죠? 식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x는 1차 방정식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풀면요 x 값이 500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요. 오늘은 강당에서 설명회가 있는 날이다.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8명씩 앉으면 학생 4명이 남고 11명씩 앉으면 의자 1개에 학생 3명이 앉는다고 한다. 이때 의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미지수를 잡을 때 보통 학생 이렇게 나오고 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작은 걸 잡으라고 했죠? 의자 개수가 작겠죠? 이게 의자 개수. 의자 개수를 x라고 하고 자, 학생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 그러면 학생 수가요. 8명씩 앉으면 4명이 남아요. 자, 8명씩이니까 8x 8 곱하기 의자 개수 하고 또 4명이 남죠? 플러스 4만큼 학생이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11명씩 앉으면 의자 1개에는 3명이 앉는다 그랬죠. 자, 11명씩 앉으면 자, 의자가요. 일단 x-1개는 11명씩 다 앉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에 3명이 앉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1개에는 11명씩 앉게 되고요. 나머지에는 의자에는 3명만 앉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학생 수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8x 플러스 4는, 자, 이거 전개 바로 시킬게요. 11x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8. 8x가 1로 넘어가면 빼주면은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은 12. x는 4.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6번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이다. 그랬습니다. 8시 30분이요. 지금부터 x분 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7.5도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x는 14와 34이다. 이거 보니까요. 이게 14분이 여기서 10분이 8이고요. 14분이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14분부터 30분까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사이인데 7.5도. 그럼 일단은 이 작은 바늘보다는 위쪽에 가 있겠죠? 7.5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안 나타나고 이 큰 바늘이 더 많이 움직여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큰 바늘하고 작은 바늘에서 여기가 7.5도 되는 이 상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시침하고 분침이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자, 시침을 볼까요? 시침은. 자, 시침은 이 작은 바늘이죠. 작은 바늘은 1시간에 얼만큼? 이렇게 30도만큼 움직이죠. 30도. 그래서 30도가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 60분이기 때문에 60으로 이렇게 나눈 거. 그래서 2분에 1도씩 움직입니다. 0.5도. 그 다음에 분침은요. 분침은요. 자, 1시간에 한 바퀴를 돌죠. 한 바퀴는 360도를 60으로 나눠서 6도. 이렇게. 분침은 6도, 시침은 2분의 1도, 또는 0.5도.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요, x분 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각을, 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제가 요렇게, 여기를 기준을 잡을게요. 이쪽부터 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을. 그러면은, 이 분침이, 자, 분침이 x분 동안 쭉 가겠죠? 이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분침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각이요, 분침은 6도씩 움직이니까 6x가 됩니다. 6x. 자, 요거에 빼기. 자, 시침은 작은 바늘이에요. 자, 이 작은 바늘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8시 반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있죠. 이 각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자, 이거 가로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각이요. 자, 1시간에 30도니까 30도에서 여기 8까지가 6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60도만큼 갔고요. 또 30분만큼 더 갔죠. 8시 30분이니까. 30분이면 15도만큼 더 가요. 기본적으로 더한 거 75도만큼 있는 거예요. 75도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x분 동안에 분당 2분의 1도씩, 2분의 x만큼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뺀 요 각이 얼마? 7.5도. 얘를 풀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12x가 되고요. 자, 이거 2 곱하면요. 150인데 마이너스까지 풀어줄게요. 이렇게 되고. 또 2 곱하면 x인데 마이너스 풀어주면,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자, 우변도 2 곱합니다. 그럼 15.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1x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50 넘어가면 플러스 150 되겠죠? 165. x는 11로 나누면요. 바로 그냥 15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자, 15분 후, 이렇게. 그러니까 답 쓸 때는 여기서 15만 써도 돼요. 문제 잘 보세요. 이게 x 이렇게 분이 나와 있죠. 이렇게 단위가 써 있기 때문에 x 값이 뭐냐고 말하면 15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때는 분을 붙이면 안 돼요. 15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이 없어요. 시간 그럴 때는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쓸 때와 안 쓸 때를 확실히 구분해 줘야 돼요. 이 문제에서 x 값은 15가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